요거 좀 연구원님 말씀 중에 좀 포인트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되게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. 유럽의 탄소 배출 공간이 어떻게 결정되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유럽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결정됩니다. 우리나라는 정부의 입김이 워낙 세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있는데 유럽은 에너지장 가격으로 보거든요. 그러니까 휴일 스위칭으로 이제 보는데 그 러우 사태 터졌을 때 막 100유로 막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. 그때 이제 대표적인 그 자극을 했던 그 에너지 가격이 천연가스 가격이거든요. 그러니까 휴일 스위칭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발전회사, 유럽의 발전회사들이 전력을 생산할 때 이제 선호하는 에너지는 석탄하고 가스거든요.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뭐 원전이 있는 데 있고 뭐 다 다른데 27개 전체 평균을 내게 되면 여전히 발전회사 입장에서 이제 화석 쪽에 대한 포션이 높아요. 그래서 석탄하고 가스에 대한 가격에 민감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파생된 게 탄소잖아요. 그래서 그 당시에도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분출하니까 발전회사들 입장에서 천연가스를 사서 그 파워를 이제 생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석탄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더 있죠. 그래서 그때 가격 오르는 것 보면은 발전회사 입장에서는 천연가스 플랜트 선호를 이제 안 하고 석탄을 싸니까 석탄 태워서 발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탄을 태우니까 탄소에 대한 매수세가 이제 견인이 될 거고 그러니까 가격이 또 올라가는 그런 로직이 이제 유럽에서는 잘 작동되고 있고요. 대한민국은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유럽의 그 로직을 대한민국 데이터 가지고 한번 계산해 봤는데 한 8만 원, 7만 원 나와요. 그러니까 탄소 배출 이론 가격이 그렇게 되죠.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메커니즘 잘 돌아가가지고 탄소 가격 결정에서 석탄하고 가스 간의 휴일 스위칭을 가지고 IB들이나 그 투자자들이 이제 페어 밸류를 찾고선 과대평가인지 과소평가인지에 대한 그 매매 기준을 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네, 추가 의견 있으실까요? 네, 황덕현 기자님. 네, 저도 개인적으로는 개인 참여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물론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개인들이 이제 개인들이 이런 시장이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그러니까 우선 탄소 배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는데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접근성을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면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다만 여기서 증권시장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뭐 IRP라든지 퇴직연금 같은 거 가입하려고 하면은 그 교육을 이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처럼 이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는 최소한의 이 정보 전달 같은 것도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뭐 감독이라든지 감독까지는 아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뭐 이를테면 금융감독원이라든지 하는 역할을 하는 아니면 이것들을 조금 더 잘 알려줄 수 있는 이니셔티브 같은 것들이 조금 있으면은 방금 개인들 참여로 인해 가지고 혹시라도 우려가 되는 뭐 가격적인 문제라든지 시장 참여의 의도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을 뭐 조금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아울러서 이걸 다만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독까지 가지 않은 게 좋다고 하면은 왜냐하면 이 시장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통제를 강화하는 경우 이게 족쇄만 여러 개 차는 경우가 될 수 있어서 좀 더 참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이게 대한민국 ETS 시장에 대한 성패는 딱 그거예요. 공급 사이드를 통제해야 된다. 그거만 잘 잡으면 수요 사이드는 이제 뭐 주체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할당 대상 업체들이 알아서 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정부 쪽에서는 핸들링할 수 없는 거고 딱 두 가지입니다. 경매 시장하고 시장 안정화 조치를 같이 연결해서 가고 그러니까 그 시장 안정화 조치라고 별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. 마켓이 이제 너무나 유동성이 많아서 공급 과잉이면은 경매 물량을 과감하게 축소시켜 버리면 되거든요. 제가 이번에 제일 답답했던 거는 아니 그 1월 달부터 저희가 경매장 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. 비공식적으로 라인을 통해서 이제 경매장 그거 지금 다 거기 밀리는데 그거 다들 아니 가뜩이나 할당 시장 쪽에서 할당 시장이 좀 남아도는데 왜 경매 시장에 공급을 왜 또 하냐라는 얘기거든요.
지금도 그 소견은 유지하고 있습니다. 경매 일상은 무조건 제 3차 계획까지 안 하는 게 낫다. 저는 이제 그렇게 극단적인.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반론은 뭐냐면 경매 수익금이 없어요.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시장이 죽는데 뭐 경매 수익금을 찾는 걸 목표로 두면 안 되죠. 시장부터 가격을 좀 끌어올려서 비싸게 올려놓은 다음에 그때 경매를 해가지고 더 비싸게 공급해주면 되거든요. 사실은 지금 싼 거 공급해주지 말고 그러면 이제 시장부터 이제 심폐소생 해가지고 살리고 시장부터 그게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. 그 경매 물량에 대해서는 12월은 일단 반으로 줄이긴 했어요. 그 가격이 또 너무 떨어지고 이걸 좀 어떻게라도 끌어올릴까 싶어가지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심폐소생술 수준이니까. 근데 그 지금 거래하는 그 가격이 떨어진 주 요인도 시장 조성자라고 참여했던 그 증권사들이 워낙 정부가 참여하라고 참여했는데 가격들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하니까 다 적자가 나니까 그 사람들도 다 던진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 가격이 더 떨어진 거예요. 그래서 시장 조성사로 참여했던 증권사의 그 담당자들은 무슨 죄입니까? 네. 그래서 이 앞단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던 내용이 저는 그게 더 픽스가 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사기로 계획된 2025년에는 캡을 낮추고 NDC에 맞춰 목표에 맞춰서 캡을 낮추고 유상한 땅을 그 김태현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뭐 괜히 꼼수 부르지 말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 유상한 땅을 몇 퍼센트 앞으로 이렇게 시그널을 주면서 이렇게 가겠다. 그 시그널을 EU는 주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목표를 저희는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그럼 이제 기업들이 이제 부담이 된다. 근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내고를 해서 실제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시그널을 줄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거의 실효적인 조치가 이제 좀 취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유상할 땅을 몇 프로 하겠다라는 거는 이번 3차 계획 기간에는 그게 변경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렵다 싶으면 시장 조성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물량을 좀 늘릴 수 있는 뭔가 다른 조치를 좀 취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는 오랫동안 이제 저희 그 국가 NDC랑 좀 연결돼서 국제감축 사이드랑 좀 연결돼서 그 기업들이 외부 감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달라. 원래는 10%였는데 지금 전체 그 할당량이 한 5% 정도로 낮춰졌거든요. 그 외부 감축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그런 시그널이라도 좀 줘라.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그 정부가 어쨌든 물량을 가능한 많이 좀 시장 활성화 조성을 위한 물량을 좀 가지고 있고 그거를 가지고 쥐락펴락하는 게 이제 김태현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지점이잖아요. 그런 차원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으로 외부 감축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올까봐 이제 환경부가 우려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시장을 해치지 않은 정도에서 그 환경부가 시장 활성화 조성을 위한 물량으로 확보해 있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좀 써라. 이런 요청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 시장 활성화의 개인 참여 부분에 연계해서 그 기후총회에서 이제 글래스고에서 그 파리 협약 6조의 룰북이 만들어지면서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아지고 있어서 우리도 이제 한편에서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한 그런 시장을 좀 세퍼레이트하게 구성해서 뭐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이게 자연스럽게 좀 연결돼서 시장 참여자 확대랑 좀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그걸 좀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도 드리고 싶었습니다. 결국은 좀 이렇게 이 배출량을 앞으로 어떻게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 배출과제도 허용 총량에 넣을 때 자연스럽게 이번에 이제 사기 제도를 마련할 때 수정된 NDC를 반영을 해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배출량 총량이 되어야 되겠고,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NDC도 이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2025년에는 2035년 NDC를 국가의 감축 기획 목표를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럼 지금 뭐 논의 자체는 2030년의 감축량을 2018년에 40% 줄이는 그 NDC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배출량 총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. 근데 뭐 물론 이제 2035년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있죠. 그냥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이
우리가 법상으로는 2040년까지의 배출량 이런 부분들을 발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해 주어야 되는데 당위죠. 그런데 이게 2030년까지의 NDC 수정 계획으로 올 3월에 뭐 가름하는 식으로 끝나 버렸거든요. 그래서 뭐 우리 조직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그런 부분에 좀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다시 또 거버넌스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탄중위, 환경부, 산자부, 그다음에 산업체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의견을 맞춰가야 되는데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아쉬운 거는 국회 기후투의가 있으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고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이제 주로 봐왔던 시장이 유럽이니까 유럽의 움직임을 잘 반면 교사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야 되는 그 간극은 상당히 크고 시범이라는 것들도 있어서 결국은 그 시범이 하는 이유는 명확하거든요. 유럽을 따라라라는 거거든요. ETS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느 정도 뭐 10년 차 접어든 시장이니까 이제 그쪽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은 좀 많이 채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입니다.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제 게임이다, 트라이얼 버전이다라고 이제 용서를 할 수 있는데 10년 넘어가는 시장을 연습 게임 하는 그 시장은 될 수가 없죠. 빠르게 이제 좀 정상화시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유럽의 ETS 시장 1차 계획 기간에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그들은 무상할당으로 100% 줬고 남는 것들 2월 제한을 안 해서 배출권 가격이 0까지 빠지는 경험을 했던 그 지역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2월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가격 형성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부 입장에서는 가격이 밀리니까 뭐 매도 한 개 치면은 2월을 3개 하는 뭐 2월 3배 해주는 거가 이제 새롭게 했는데, 그러니까 어쨌든 뭐 시장 개선사, 그러니까 마켓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면서 최악의 방안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. 근데 그거는 제가 일견 이해하는데 결국은 그거 계속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가격이 다시 오르면 어떡할 거예요, 이거는. 오를 때 또 강하게 했다가 내리면 또 완화했다가 계속 이럴 거냐라는 거거든요. 시범은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. 제가 너무 궁금해요. 그래서 차제에 좀 강하게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. 무상할당 받은 것도 그냥 하나 팔면 3개 2월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무상할당 뭐 10개 받으면 무조건 뭐 수량으로 그냥 몇 개만 남기고 몇 개 무조건 팔아라. 이거 아주 강한 그 비율을 만들어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. 뭐 99개는 팔고 1개는 넘겨라. 이렇게 좀 그런 물량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, 뭐 계속해서 아까 저희 쪽에서 일관되게 얘기했지만 어떤 무상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2월 제한을 하지 말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 사회. 네,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도 2월 제한 같은 경우는 특정 기업이라든지 산업부문이라든지 하는 섹터 안에서 이거를 가격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수량을 통제할 수 있는 이른바 그렇게 물량 뭐라고 하지? 물량을 쥐고 있다든지 아니면 한 번에 푼다든지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, 그렇게 처음에 제도를 설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이게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. 왜냐하면은 이 시장이 커져야 나중에 뭐 유무상 활동량의 수량이 제한되든지 조정되었을 경우에도 시장이 죽지 않고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, 제가 최근에 뭐 업무하고 별도로 뭐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 공부를 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, 유무상 할당량의 비중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한 업계 관계자께서 그러면 이제 사업을 줄이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물론 이제 그 사업이 뭐 IT라든지 하는 쪽으로 뭐 장래 유망한 쪽은 아니고 레거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긴 하지만,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로서는 유상 할당량이 아니라 무상 할당량을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해서
그러니까 뭐 현재 시장이 혹사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는 2월 제한 같은 거를 해제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뭐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빵원이 되는 시장은 아니니까 정부의 개입으로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2월을 풀고 또 요구에 따라서 또 풀고 아니면은 또 푼 거를 다시 줄이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글로벌로 나가는데도 아니면은 글로벌에서 한국으로 진출하는데도 굉장히 가림막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김태선 대표님께 좀 궁금도 했었어가지고 실제로 저희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뭐 기업의 ESG 대응도 필요하고 글로벌 목표 달성, 그러니까 그 파리 협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정부의 규제 하에 움직이는 이런 배추권 거래 시장 말고도 자발적 탄소 시장의 역할을 해야지 기업의 참여를 더 높일 수 있다.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좀 접근을 하고 있고, 이 자발적 탄소 시장이 민간들의 참여를 좀 도와주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조금 발빠르게 이제 싱가포르나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배추권 거래제를 거래하잖아요.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 만들어진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또 추가로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 규제하고 이 자발적 시장을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고민들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뭐 물량이라든지 개인들의 참여라든지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참여라든지 지금 배추권 거래제는 650개 정도 기업만 그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고요. 그렇게 해야지만 전 국민이 다 뭔가를 감축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식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저희는 또 그런 바람이 한쪽에 좀 있습니다. 네. 제가 답변하는 거죠. 네. 그냥 궁금합니다. 의견이. 100% 동의하고요. 자발적 배추권은 꼭 있어야 되는 것 같고. 왜냐하면은 오히려 저는 거꾸로 좀 생각해 봤어요. 자발적 배추권을 잘 만들면 불합리하게 형성되고 있는 규제 시장에 대한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. 오히려 거꾸로. 원래는 정상적인 시장은 지금 탄소 배추권 KEU 마켓이 잘 돌아가서 규제 시장에 프라이싱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거꾸로 해서 이제 이거 잘 만들어서 이쪽으로 줘서 잘 개선시켜서 붐업시키는 그 로직이 필요한 것 같고, 그리고 그 볼란털러티 크레딧에 대해서 유용성은 상당히 많습니다. 그 파리 협약 6.2조하고 6.4조에 보면 그 조항 때문에 자발적 크레딧에 대한 활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. 거기서 만들어지는 자발적 크레딧은 밑단으로 되는 뭐 ESG 경영이든 뭐 국가 NDC 달성이든 뭐 KOC 시장하고 연계해서 KETS 시장하고 또 같이 가는 것 등등 그 자발적 배추권 크레딧에 대한 활용성과 범용성이 워낙 넓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된다. 그리고 우리나라 NDC 감축 목표에 있어서도 국제 감축 포션이 있잖아요. 그 부분을 좀 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규제 성격하고 좀 다르게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만드는 걸 오케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보고서 같은 거 종종 보거든요. 우리나라 국내 그 자발적 크레딧에 이런 것들도 보고 그러는데 보면은 하나 딱 궁금한 게 크레딧은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. 감축량도 얼마 이렇게 딱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모 의원한테 이렇게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 가격은 어떻게 돼요? 이 프로젝트에 뭐 몇백만 톤 감축하셨다는데 이 감축 코스트는 얼마예요? 그러니까 그건 몰라요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건 또 뭐가 문제냐면은 자발적 크레딧이더라도 감축량은 이제 계산하면 나오죠. 그럼 거기까지 감축하기까지의 원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야지 내가 그 가격을 이제 가지고 알아야지 시장에다가 비싸게 팔아야지 나한테 수익이 발생하잖아요. 근데 그런 디테일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고유의 재무적인 성격들, 뭐 IRR이 얼마인지, 뭐 페이백 피리어드가 얼마인지, 뭐 비용 편익 레이쇼가 얼마인지 이런 디테일에 대한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
이상입니다.